네, 지금부터는 이 강좌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개념 플러스 유형편에서 그 유형편, 개념편 말고 유형편에 대한 얘기만 할 건데 일단은 컨셉은 이렇게 할 거야. 뭐 개념 설명을 하긴 할 거지만 개념 설명 위주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질문 같은 경우는 따로 못 받고 내가 이제 1번부터 홀수 번호만 문제를 풀 거야. 그럼 뭐 짝수 번호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건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일단 이 강좌는 첫 번째 배우시는 분들 물론 괜찮지만 두 번째 배우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것은 이제 함수의 극한부터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페이지는 5페이지. 5페이지에서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 자, 다음 중 극한값이 가장 큰 것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일단은 함수의 극한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자, 함수의 극한은 무슨 얘기였냐면, 자, 우리한테 어떤 함수 그래프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때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함수값이랑은 좀 의미는 달라요. 오케이? 의미는 다르고, 정의가 이렇게 된대. 어떤 지점 하나 잡아놓고, 자, 이 지점 같은 경우는 x, y가 있을 텐데, x의 움직임과 y의 움직임을 따로따로 봤을 때, 자, 만약에 이 친구를 뭐 a라고 작성을 한다면, a에서 왼쪽에서 다가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그 무엇의 움직임이 있을 거야. 오케이? 자, 이때, x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가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이때 이제 이 좌표, y좌표의 움직임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 무엇인가가 존재할 때야. 오케이? 자, 이거를 정의에서는 무슨 말을 할 거냐면 함수 f에서 x는 a가 아닌 상태에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저 x가 a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x가 a가 아닌 상태에서 a에 한없이 다가갈 때라고 했어. 자, 여기서 말하는 한없이라는 건 충분히 가까운 것을 의미하는 거야. 충분히 가까운데 일치하지는 않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y값도 일정한 값에 다가간다면이야. 그러니까 x가 어떤 지점에 대해서 한없이 다가갈 때 우리의 y값도 어떤 일정한 값으로 한없이 다가간다면 우리는 그때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다가가고 그 fx라는 함수에서의 그 일정한 값이죠. 일정한 값을 선생님이 L이라고 한다면 우린 그 녀석을 f가 x는 a에서의 극한값이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요 좌표, 요 평면상에서는 요게 이제 L 처리가 된 거죠. 됐습니다. 다시. x가 a로 한없이 다가갈 때 어떤 일정한 값에 다가간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x는 a에서의 극한값이다 혹은 극한이다 라고 정의를 할 거네. 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함수값과 극한값은 엄연히 그 의미 차이가 있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그럼 이제 지금 화살표만 보면 알겠지만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앞으로 왼쪽에서 다가오는, 다시 얘기해서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좌극한이다 라고 부를 거고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우극한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좌극한, 우극한.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에 존재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서로 같은 값을 가져요를 우리가 극한에 존재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한다면 리미트는 사실 이제 L, I, M 이것을 내가 리미트로 쓰지만 앞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서 그냥 이렇게 L이다 라고만 쓸 겁니다. 자, 이 친구 좌극한은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여기다 빼기를 붙여줄 거고, 다음에 우극한 같은 경우는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니까 더하기를 붙여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적혀있는 이 부호는 요 녀석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야. 오른쪽에서 왔는지 왼쪽에서 왔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서로 같다라고 했네. 오케이? 이렇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서로 같을 때에는 무엇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L로 같다라고 칩시다. 자, 이럴 때에는 리미트 x가 a에서의 극한값이 L이에요. 좌극한, 우극한 똑같을 때에는 비로소 우리 a에서의 극한값은 L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근데 그러면은 극한에 존재하지 않는 건 무엇이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이게 y는 fx고요. 요 지점은 1이고 요거는 2, 3 이렇게 써볼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1을 기점으로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그 움직임을 좀 봤더니 2로 향해 가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값이 2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움직임을 봤더니 3이라는 곳에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어라?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은 2. 다시 얘기해서 좌극한이 2.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우극한은 3. 좌극한과 우극한 모두 존재는 하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x는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다시야,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존재하지만 둘의 값이 서로 다를 때에는 우리가 그 지점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 첫 번째 문제는 극한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케이.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무한대라는 게 있고 무한소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두 개를 좀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무한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흔히 했던 그 인피니티죠. 요런 거. 요런 걸 무한대라 그래. 한없이 커진다라는 느낌이야. 오케이? 반면에 무한소는 뭐냐면 한없이 작아진다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한없이 작아진다는 게 저 끝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그 값이 한없이 작아진다. 어디로? 0으로. 오케이? 이건 숫자 0이 아니고 한없이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럼 선생님, 아니 마이너스 8천, 마이너스 만, 마이너스 100 뭐 이런 것도 더 큰 게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음의 무한대라 그래가지고 빼기를 붙인 형태를 나타낼 거야.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이거는 그 값이 한없이 작아져서 사라지는 느낌이야. 알겠죠? 됐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지금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는 거야. 문제에서 다음 중 극한값이 가장 큰 것을 물어보랬잖아요. 그럼 극한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됐습니다. 이제 함수의 극한 파트를 넘어서 뭐 연속, 미분계수, 도함수 이쪽 파트에서는 우리한테 극한값에 대해서 자주자주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매번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놓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함수가 다항함수라면 우리가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저 그거는 볼게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끊김이 없이 슈르륵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함수야. 그죠? 자, 연결되어 있는 함수에서 사실은 요 fx에다가 x 대신에 a를 집어넣게 되면 그때의 함수값이 l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l, 함수값이 l이기는 해. 근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함수값은 l이지만 내가 극한이라는 걸 따져봤을 때 그 극한값도 l 된 거지. 결국은 이제 요 지점을 향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다항함수 같은 경우 끊김이 없는 그래프다 보니까 함수값 자체가 극한값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분명히 선생님이 서두에서 무슨 얘기 했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은 의미가 다르다고 했어. 의미는 다르지만 다항함수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은 그 값이 동일한 거야. 의미가 같다는 게 아니고 값이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항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그냥 극한값 자체가 함수값이라고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오케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리미트 x가 1에서 뭐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이 친구의 극한값이 궁금하다면 원래 이제 원칙은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자, 요게 이제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사실상 얘 왼쪽에서 움직이는 것과 오른쪽에서 움직이는 것은 요 함수값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극한값 자체가 함수값이 되는 거야. 따라서 앞으로는 다항함수구나 보게 되면 그냥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함수값 구하듯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같나요?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 1번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가장 큰 것을 구하라고 했고 1번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x 플러스 3 이 친구의 극한값은 이 1을 집어넣어서 5가 되는 거고요. 2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빼기 1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되면은 3대 녀석. 다음 3번 자,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2 빼기 1이니까 2 4번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1분의 6이니까 6 아직까지는 4번이 제일 큽니다. 다음에 5번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2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가장 큰 것은 4번. 자,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 문제 같은 경우는 끊김이 없을 땐 그냥 대입해서 함수값 구하듯이 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을 보시면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봐달라. 사실상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지 좀 봐줄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나온 문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왜냐면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 이제 요렇게 생겨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임의의 실수 a야. 특정 a를 정하지 않았죠. 근데 얘는 요런 공간에서는 지점을 정했을 때 당연히 왼쪽, 오른쪽의 움직임이 같음을 알 수가 있어. 하지만 내가 그 a를 0으로 잡았을 때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의 움직임은 끝으로 가죠. 저 끝으로 간다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고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것은 저 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다. 자, 이렇게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점에 일정한 값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다시야. 자, 좌극한, 우극한 각각 봤을 때 좌극한 존재하지 않고요. 우극한 존재하지 않아. 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렇게 일정한 값이 존재하면 수렴한다 하고. 됐습니다. 자, 이 친구는
좌극한, 우극한 각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극한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2번. 자, 이번에서는 왼쪽에 있는 친구 이렇게 움직이고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역시 요거를 기점으로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것은 양의 값이고 왼쪽에서 다가오는 값은 음의 값이야. 좌극한, 우극한 각자는 존재하지만 둘의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의 경우는 사실 이제 요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 극한이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 이제 요 지점만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색칠된 부분은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고 색칠하지 않은 이 부분은 뻥 뚫려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X가 A가 아닌 상태지. 다시 얘기해서 난 네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움직임만 왼쪽에서 다가오는 움직임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움직임만 내가 살펴보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왼쪽에서 다가오는 곳,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곳이 서로 일치한다. 그죠? 일치하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같으니 우리가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비록 함수값은 다르겠지만.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은 모든 구간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럼 뭐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도 결국은 끊김이 있으면 우리의 그래프가 끊김이 있으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 끊김이 없는 부분은 극한이 존재하지만 끊김이 있는 부분은 극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4번, 5번 같은 경우도 끊김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지점에 대해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넘어갈게요. 5번. 자, 5번 가겠습니다. fx가, fx가 어떤 지점에 대해서 끊김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네가 이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쓰이는 함수고요.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에는 x 플러스 k라고 작성되어 있는 상태. 자, 이런 상황에서 리미트 x가 2로 다가가는 값이 존재할 때 2에서의 극한 값을 물어봤구나. 네가 존재한다야.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의미니까. 그럼 보자. 그때 이제 상수 k 값을 구하는 거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건 2에서의 우극한을 좀 찾아봐라 이런 얘기고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것은 2에서의 좌극한을 구할 때 쓰세요 그런 얘기야.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 다항함수와 다항함수의 극한값을 보는 거죠. 자,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극한값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2 플러스 fx와 2 마이너스 fx를 구하는 건데 2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것은 요 함수에 x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4 마이너스 8 더하기 3 뭐 얼마니? 마이너스 1 된다 이거야. 다음에 좌극한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서 2 플러스 k가 되고 이 2 플러스 k와 마이너스 1이 서로 같은 거니까 우리의 k 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에 7번 문제 볼게.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오케이, 다음 그림 그려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오케이,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이때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가는 극한값과 다음 두 번째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좌극한 앞에 요 뒤에 있는 요 부호를 보고 방향성 따지라 그랬고 2에서의 우극한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요 우극한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자고. 이거는 봐봐. 0에서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어떤 부호도 결정하지 않았지. 그 얘기는 그냥 0에서 극한이 존재하니? 존재한다면 극한값은 무엇인 거니? 이런 거라고. 자, 0에서는 뻥 뚫려 있지만 봤을 때 끊김이 없는 거야. 오케이? 뻥 뚫려 있지만 한쪽으로 내가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극한값 1이고요. 다음 1에서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1이고 2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것은 요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역시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오케이. 다음에 9번. 다음 보기에서 극한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인데 절대값이 숨어져 있다, 그죠? 우리가 이 파트가 아니더라도 절대값 문제가 나왔을 때는 범위 설정해서 문제를 풀잖아. 뭐 그런 얘기라고. 첫 번째는 그 fx를 예를 들어서 x분의 절대값 x라고 해볼게. 됐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플러스니까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가 있어. 다시 얘기해서 둘이 다르네? 극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다음에 니은 볼게. 니은에서 리미트. 자, 우리가 fx를 절대값 x-1에다가 거기 위에 있는 친구를 우리가 인수분해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써볼 수가 있죠. 다시 너는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작은 범위 안에서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니까 툭툭 x가 나오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x라고 쓸 건가 봐. 근데 문제에서는 어디로? 1로 가는 거네.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함수값, 큰 값은 여기에 집어넣는 거니까 1이고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우리의 극한값은 여기에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 다르기 때문에 니은도 없어요. 다음 디귿 볼게. 디귿은 fx를 절대값 x-2분의 x-2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 보는 거고 자, 우리 요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양수기 때문에 한 번 약분해서 x 빼기 2가 되고 작은 범위에서는 음수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약분한 결과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난 지금 x가 어디로? 2로 가는 거죠? 자,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것과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두 개를 비교하면 어차피 둘 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2를 집어넣어서 해결해 볼 거죠. 그랬더니 어차피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어서 둘 다 빵이 돼버려.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지. 왜냐면은 같잖아요. 그래서 디귿은 갖는다. 다음에 리을. 자, 이번에는 우리가 fx를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 x-1 똑같죠? 크거나 같은 것과
작은 것을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거랑 같을 때는 약분해서 x 플러스 1분의 1. 작을 때에는 빼기 붙이니까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지. 그럼 당연히 얘들아 봐봐.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될 수 있는 것은 디귿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극한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의가 뭔데?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지 확인해 보는 걸로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다음에 11번 문제를 볼 건데,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가 오호 절대값이 써있구나. x 플러스 2분의 x 절대값 x 플러스 2 이렇게 써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 친구 범위 나눠야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를 나누어서 보면 되는 거고, 자, 얘는 이제 플러스 붙이니까 약분해서 x, 너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오호 리미트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의 극한값과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의 극한값, 다음에 0에서의 극한값,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상태예요. 일단은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것은 너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시고, 요거는 여기에 집어넣어서 플러스 2가 될 것이며, 됐어? 다음에 요거는 0에서죠. 0이 포함되는 건 요거니까 요 다항함수에 그냥 대입만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그냥 y는 x이기 때문에 0에서 끊김이 없을 거예요. 그냥 0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0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네. 자,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볼 건데, 자, 그 유형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키워드가 가우스 함수야. 가우스 함수. 자, 우리 가우스 함수 어떻게 생기는지 알죠, 여러분들? y는 가우스 x라고 해볼게. 자, 이 친구는요, 요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무조건 0 될 거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1 될 것이며,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단식 배열처럼 진행되는 걸 우리가 가우스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결과는 항상 정수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식 배열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 보는 건 아닌데, 내가 이제 극한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어떤 특정 지점에 대해서 우극한과 좌극한을 물어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이야. 오케이? 자, 이때 여기서 A는 정수라고 해볼게. 그럼 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에서의 우극한과 1에서의 좌극한 좀 볼래? 이렇게 물어본다면 1에서의 우극한은 1, 1에서의 좌극한은 1보다 작은 0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 지점에 대해서의 우극한은 그냥 그 값을 쓰면 되는 거고, 그 지점에서 좌극한은 그 값보다 1 작은 수를 써주면 되는 거야. 이건 가우스 X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오케이. 그러면 거기 지금 13번 보시면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가우스 x분의 가우스 x 전체의 제곱 더하기 x, 다음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가우스 x 분의 가우스 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때 봐봐. 그러면
2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것은 이때 가우스 x 다 뭐라 쓴다? 2라고 쓴다.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가우스 x는 전부 뭐라 쓴다? 2보다 1 작은 거니까 1 쓴다. 그러면 요 가우스 x가 들어간 범위는 내가 2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요때 그냥 플러스 x 같은 경우는 그냥 2를 집어넣어서 답 내시면 돼요. 여기 마찬가지로 가우스에서 들어간 공간은 이제 빼기니까 1분의 1의 제곱에다가 얘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2를 집어넣어서 해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6, 3,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답이 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풀 수 있었던 배경은 우리가 뭘 배웠다? 극한값의 성질이라는 걸 배워요. 자,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리미트 x가 어떤 a에 대해서 fx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리미트 x가 뭐 a에서의 gx는 극한값이 따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야. 자, 두 녀석이 따로따로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랬을 때 내가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하고 싶어. 지금 이러한 상황처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만약에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녀석들의 극한값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극한값의 성질이야. 다만 다 좋은데 만약에 나누기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오케이? 우리의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분모가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왜 이렇게 쓸 수 있냐? 내가 각각 봤을 때 너 극한 존재하죠. 2의 제곱으로. 너 극한 존재하죠. 그냥 2로. 너 극한 존재하죠. 그냥 2로. 그러면은 존재하니까 내가 이 리미트를 따로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정답을 이렇게 낼 수가 있고 이 유형의 포인트는 가우스 함수다. 됐습니다. 다음에 15번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의 키워드는 뭐냐면 합성함수가 키워드입니다. 합성함수가. 자, 합성함수가 왜 키워드냐? 일단은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고 점 표시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쓱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슈르롱 내려간대요. 이때 뭐 요렇게 뭐야 이거 그림이 조금 이상하네. 자, 이렇게 해볼게. 요게 1이고 2고 3 뭐 1, 2, 3, 4 뭐 이렇게 되겠지 뭐. 그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y는 fx인가 봐. 근데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시면 니은, 디귿, 리을이 지금 합성함수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기 한번 할까? 자, 문제에서 합성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합성함수의 극한이 나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부터 하냐? 안쪽 함수의 움직임부터
살피자야. 다시야. 합성함수의 극한이 나왔을 때에는 안쪽 함수의 움직임부터 살피자. 이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볼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기억하기 전에 니은부터 할까요? 자, 니은에 뭐라고 써있냐면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의 그 합성함수의 극한이 1인지 확인해 볼래? 그런 얘기야. 가볼게. 자, 이때 합성함수 나왔네요. 그럼 나는 가장 먼저 안쪽 함수의 움직임을 살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어떻게 살피는 거냐면 이 리미트를 너에 붙이는 거야. 오케이? 자, 너에 붙였을 때 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1에서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은 어디로 가? 극한값이 0이죠. 근데 지금 내가 뭐라 했어요? 값이 궁금한 게 아니고 움직임이 궁금한 거라고. 그러면 그 함수 값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0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거는 만약 서술형이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 안쪽 함수의 친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오케이. 자, 이렇게 써봤더니 다시 이 분홍색깔은 뭐가 된 거야? 요 녀석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지요. 어떻게? 이번에는요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래. 그때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지요. 그럼 비로소 너는 극한이 1이에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를 좀 더 서술형처럼 풀어본다면 결국은 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우리의 움직임을 보라는 거고 그게 1입니다 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서술형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이렇게 빨리 해석하고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죠. 니은 맞는 거고요. 자, 아까 빼놓은 게 있으니까 기억부터 볼게. 자, 기억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1에서 아무것도 없네요. 극한값을 구하라고. 1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왼쪽에서 다가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존재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 틀린 거죠.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의 경우는 뭐야 쓴 거야?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요 합성함수의 움직임을 좀 봐줄래? 그런 얘기고, 항상 뭐하라 그랬어? 안쪽 함수의 움직임부터 살펴주세요라 했지요. 그러면 안쪽 함수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거잖아.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것은 아까랑은 다르게 위아래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정하게 다가오고 있죠, 수가. 자, 이럴 때에는 방향성이라는 걸 내가 존재하지 않아. 그냥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곳으로 온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저 값을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이 녀석의 함수 값만 쓰면 되는 거고, f1의 함수 값은 얼마? 점 표시되어 있는 여기 1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디귿 0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죠. 오케이? 다음 니을 볼게요.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fx가 1이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볼까요? 또 안쪽 함수의 움직임부터 살펴주세요 라고 했고요. 3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는 것은 요 지점에 대해서 요렇게 다가오고 있어. 자, 2로 다가오고 있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에다가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왔어요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얼마야? 2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는 것도 역시 1이니까 1 맞네요. 정답 될 수 있는 것은 니은과 니을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성함수의 극한이 나왔을 때에는 안쪽 함수의 움직임부터 살핀 다음에 정답을 내시면 돼요. 됐습니다. 합성함수 극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에
17번 문제 볼게요. fx가 x-2분의 아까 우리가 했던 절대값. 이게 이제 x가 2가 아닌 상황만 쓸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x가 2일 때에는 그 함수값이 0이에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뭐 하기 전에 이거 아까 해본 거 있으니까 범위를 나눠서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건 둥어 붙이면 안 되죠,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클 때에는 플러스니까 1, 작을 때에는 빼기 붙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문제에서는요, 리미트 x가 2에서의 요 합성함수의 극한 중 구해볼래? 이런 겁니다. 존재는 하나 봐요, 그죠? 뭐 존재 의무를 물어본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처럼 뭐 좌극한, 우극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네 지점에서의 극한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요, 항상 그릴 수 없는 게 나왔을 때에는 정의로 푸는 거야. 좌극한 따로 구하시고, 우극한 따로 구하시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좌극한 안쪽 함수의 움직임 보니까 2에서의 좌극한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거든요. 얘는 어떤 그냥 상수지. 상수기 때문에 상수를 쓰기만 하면 되는 거고, 자, f의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어떤 거? 뭐 있어? 2보다 작은 녀석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쓰겠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자, 2보다 큰 쪽 안쪽 함수의 움직임 보니까 그냥 1 상수항으로 쭉 이렇게 오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f1을 구하라는 거고, f1도 2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모두 같기 때문에 이 녀석 정답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넘어갑시다. 다음에 19번. 자, 19번을 보시면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네가 1이라면 문제에서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5x 마이너스 2fx 분의 x제곱 플러스 3fx 뭐 이것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fx 형태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저기 첫 번째 써있는 저렇게 생긴 식 형태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것만 써먹자야. 모르는 거 쓸 수 없잖아요. 알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하자인데, 이제 저를 이렇게 이러한 형태를 만들려면요, 내가 분모에 x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분모 분자 모듈에다가 x로 나누어 줄 거야. 그러면 여기 x분의 5x 빼기 2 곱하기 x분의 fx x분의 x제곱 더하기 3 곱하기 x분의 fx 이렇게 됐겠죠.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다가갈 때 라고 써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난 분명히 요것을 따로따로 붙였을 때 극한이 존재한다면 따로따로 붙일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x분의 fx가 뭐 있잖아요. 너도 있잖아. 그리고 이건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고 너 약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남은 공간에다가 뭐 이거는 더 이상 뭐 x 집어넣을 게 없잖아. 그래서 5라고 쓸 거고 너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야. 다음에 x에 0 집어넣으면 0이죠? 3과 1을 곱해서 3이야. 그래서 3분의 3은 1이죠. 정답은 그래서 1이야. 오케이. 다음에 21번 문제 볼게요. 자, 21번의 키워드는 치환입니다. 치환. 오케이.
부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로 간대요. 뭐 그런 가보다.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gx가 얼마? 뭐 3으로 간대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fx 더하기 gx분의 3fx 마이너스 2gx의 값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게 보니까 나는 분명히 fx가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근데 gx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문제에서 이런 건 좋지. 하지만 이게 gx의 단독 움직임은 아니잖아. 무슨 말 얘기했니? 게다가 선생님, 아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극한의 성질에서 따로따로 붙일 수 있다라지 않았나요? 아니야. 이건 안 돼. 왜냐면 내가 fx를 단독으로 붙였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극한값의 성질을 쓸 수가 없어. 극한의 성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fx와 gx를 뺐어. 새로운 함수가 나온 거죠. 나는 그 친구를 hx라고 치환하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fx-gx가 hx가 됐다라는 거고,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는 3이라는 극한을 가져요라고 쓸 수가 있으며,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gx는 fx 마이너스 hx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gx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후의 사정에서 gx하고 gx 요 자리에 이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형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얘기야. 됐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fx 더하기 fx 빼기 hx 분의 3fx 빼기 2니까 빼기 2fx 더하기 2hx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잘 봐. 그러면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fx 더하기 hx 분의 fx 더하기 2hx가 된 거죠.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 너는 무한대로 가는 거고 너는 어떤 상수로 가는 거란 말이야. 무한대하고 상수가 만났어. 당연히 무한대가 크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네 것들의 움직임 보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다음에 그럼 내가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fx를 나누어 줬다라고 하면, 여기도 뭐 나누어 줬다라고 하면, 여기는 약분됐으니까 마이너스 1, 너 1 됐겠죠? 근데 이 부분은 무한대 분의 3, 무한대 분의 6. 자, 분수에서요, 분모가 엄청 커지면 우리의 분수값은 한없이 작아지겠지. 우리의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우리의 그 분수값은 0을 향해 갈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니?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y는 x분의 1 유리함수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요 우리 함수값은 어디로 가? 점점 0을 향해 가죠. 점근선에 다가가는 거잖아. 얘는 결국 어디로 가? 0을 향해 간단 말이야. 그 개념이야, 그 개념. 분모가 한없이 커지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돼? 0을 향해 간다고. 따라서 마이너스 1 더하기 0분의 1 더하기 0이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1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좋아요. 다음에 뭐 23번 문제 볼게요.
간혹 보면 이제 23번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철저하게 극한의 성질을 써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무슨 문제 볼게.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고, 기억을 봐보면은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우리 fx하고 다음에 x가 a로 갈 때 fx 빼기 gx가 이렇게 존재를 한대요. 근데 둘 다 값이 존재하면 네가 알파고 네가 베타로 존재하면 gx의 극한값도 존재하니? 이런 겁니다. 오호, 이렇게 해볼까? 너 존재하고 너 존재하면 존재하는 두 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존재한다고 했지요. 다시 얘기해서 존재하는 네 함수에서 빼기 너의 함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결국 무슨 얘기다? 알파에서 베타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한번 빼기를 진행해 봤더니 리미트 x가 a에서의 gx의 극한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연립방정식 하는 것처럼 계산해가지고 네 형태를 구할 수 있다니까 기억 맞는 거예요. 극한의 성질을 쓴 겁니다. 다음에 니은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번에는 x 플러스 a인가, f 플러스 g인가 봐. 자, 뭐 이거와 이거와 존재하면 내가 이걸 알파라고 쓸게. 다음에 뭐 f 빼기 g. 베타라고 쓸게. 각각 존재하면 gx도 존재하니, 그렇죠? 자, 봐. 각각 존재하면 더하거나 빼기를 통해서 연립방 찾을 수 있죠. 더하게 되었을 때는 f를 구할 수 있고 빼었을 때는 g를 구할 수 있으니까 f와 g 모두 극한 존재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이 알파와 베타로 인해서. 따라서 니은 성립합니다. 보여드릴까요? 위에서 아래쪽을 빼게 되면, 자, 2gx지. 이 2는 바깥으로 뺄 수 있고 gx가 알파 빼기 베타야. 그렇기 때문에 이 2를 여기에 줘버리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 뭐 디귿 돼야 되네. 디귿. 디귿은 리미트 fx와 리미트 gx가 각각 존재한다면 합성함수 존재하니? 자, 이거는 여기 지워도 되나요, 여러분들? 지울게. 디귿은 합성함수 문제야. 이건 여러분들 발레 하나 정도는 좀 암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억, 니은, 디귿, 진입 판정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발레를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얘네 모두 다 각각 존재한다면이야. 그죠? 그랬을 때 FG인가? 네. 너도 존재하니? 뭐 이런 건데요. 선생님이 발레를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쉽게 할게. fx는 x분의 1이야. 다음에 gx는 x 빼기 a라고 적어볼게. 그럼 둘의 그래프는 아마 간단하니까 요런 식의 형태가 fx. a가 뭐 양수라고 했을 때 이 형태가 gx가 될 겁니다. 근데 합성함수는 뭘 보라고? 안쪽 함수의 움직임부터 보냈잖아. 그럼 둘이 얘가 만약에 플러스일 때는 네가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 보는 거지. 됐습니다. 그랬더니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고 있고 결국은 내가 이거를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와요로 쓸 수 있잖아. 근데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것은 이거 엄청 커진다고. 이미 우극한 존재하지 않잖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 합성함수라고 해서 모두 다 극한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비록 둘 다 극한은 존재하지만. 됐습니다. 이 움직임 좀 잘 봐주세요. 됐어요. 좋아요. 일단 선생님이 목표는 9쪽까지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거 먼저 하고 올린 다음에 선생님이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올릴게요. 알겠죠?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 지루해하니까 이렇게 한번 끊어서 한번 가볼게. 이미 지금 충분히 길죠, 여러분들? 이게 또 하다 보면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꾸 길어지네. 다음에 25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극한값 계산을 하는데 좀 독특한 상황들이 제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0분의 0꼴이야. 자, 0분의 0꼴이 무슨 얘기냐? 이런 거지 뭐. 내가 어떤 극한값을 구하라고 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다함수일 때에는 단순하게 x가 어떤 다가가는 값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x가 a로 다가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서 함수값 구하듯이 하면 돼 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쓸게. 자, 이런 상황에서의 극한값을 구해봐 라고 한다면 함수값 구하듯이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랬더니 0 되고 0 되지. 아니 잠깐만, 우리의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분모가 0인 유리수가 어딨어요? 그죠? 자,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하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 x-2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이때 공통 인수는 약분할 수 있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빵 되게 하는 인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더 이상 우리의 분모가 0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죠. 이때 그러면 1 단순히 집어넣어서 그 결과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다? 극한값 되는 거다. 그럼 누군가는 그러죠. 선생님, 아니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이거 빵인데 어떻게 0이라는 숫자를 약분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x가 1로 다가가는 거야. 근데 아까 정의가 뭐였어? x는 1이 아니면서 1로 다가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고 작은 쪽에서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중요한 건 내가 1로 다가가기 때문에 x 빼기 1은 어디로 가는 거야? 0을 향해 다가가는 거야. 자, 0을 향해 다가가기 때문에 0이 되진 않지. 0.000000000000000000001 이런 걸 거 아니야. 그렇지? 0은 아니란 말이야. 0은 아닌 숫자기 때문에 당연히 약분할 수 있어. 0이면 당연히 약분이 안 되지. 근데 0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이건 약분 칠 수 있다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분의 0 꼴이 나왔다라고 쳤을 때 저 0과 0은 숫자 0이 아니고 0을 향해 다가가는 무한소 개념이야.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한소 개념이야. 0을 향해 다가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0분의 0 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풀이법을 쓸 거냐면, 만약에 그 형태가 인수분해 가능한 다항함수라면은 인수분해를 하시고 인수분해 결과 어떤 공통 인수가 발생했을 때 약분 친 다음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우리 형태가 무리식 형태가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적절히 유리화를 통해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요, 또 뭐가 생기냐면 공통 인수가 생길 거야. 그 공통 인수를 또 나눠주면 돼. 됐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25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3 플러스 2x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x.
다음 루트 4-2x 빼기 루트 4 더하기 x 뭐 이런 상황이래요. 좀 봐봐. 내가 x 대신에 빵 집어넣었을 때 루트 3 빼기 루트 3 빵 됐죠. 루트 4 빼기 루트 4 빵 됐지. 0분의 0 꼴이다.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다항함수가 아니잖아. 다항함수가 아니니까 이 상태에서는 인수분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무리식이니까 분모 분자 각각을 유리화해 주는 거야. 그럼 볼게. 너 유리화한 결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3 플러스 2x 빼기 3 더하기 x 이렇게 썼을 거고, 너 유리화하게 되면은 4 마이너스 2x 빼기 4 마이너스 x 이런 형태로 쓸 건데, 자, 유리화를 했으니까 너의 켤레를 분모에도 써줘야 되는 거고, 루트 4 마이너스 2x 더하기 루트 4 플러스 x 써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너도 너의 유리화 결과 켤레를 분자에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유리화 관계가 끝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네 계산해주면은 슈르롱 마이너스 3x 너 슈르롱 3x 3x분의 마이너스 3x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x 대신에 빵 집어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그 인수가 사라질 수 있는 거야. 다음에 이후의 상황에서는요, 내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얼마야? 2지. 얘도 2고 루트 3, 루트 3 2 루트 3.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 4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갔나요? 항상 기억하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27번 문제 볼게요. 자, 이제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1로 가는 x 마이너스 1분의 f x 마이너스 2가 뭐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랬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가는 뭘 구하라는 거야? x제곱 fx 빼기 fx 분의 fx 전체의 제곱 빼기 2배의 fx. 자, 이것의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문제에서 fx는 0이 안 된대요. 뭐 그런 거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형태의 극한값이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알고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자라고 했어. 자, 이 봐봐.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어? 묶어보고 싶지 않니? 각각의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묶어보고 싶을 거라고. x가 1로 갈 때 분모 같은 경우는 fx로 묶어주신다면 여기서 x제곱 빼기 1이 돼. 다시 내가 그것을 인수분해하면은 여기까지 진행이 가능하겠다. 맞죠? 다음에 분자도 내가 fx로 묶어본다면 f x-2라고 쓸 수가 있지. 잠깐만. 아니, 아까 내가 봤던 게 여기 있잖아. 지금 너에다가 리미트를 붙여본다면 그 극한값 존재하는 거 알 수 있고, 다음 요런 거 당연히 약분 칠 수 있고 0이 아니랬으니까. 다음 너는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그냥 또 함수지. 그럼 내가 붙였을 때 또 따로 뭐 할 수 있어? 극한값을 갖잖아.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 판단되면 다이렉트로 푸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x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것과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따로 함수값 구하면 2분의 1이고 따로 함수값이 써있으니까 3대라서 정답은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약분 치고 너 집어넣어서 2분의 노라고 쓰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에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29번.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 유형은 또 새로운 유형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0분의 0꼴이었더라면 지금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이거는 여기서 볼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만 거의 보통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x가 무한대로 가요. 우리 x가 무한대로 갔어? 그럼 분모분자 모두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리미트 x가 뭐 무한대로 간다라고 쳤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뭐 2x 제곱 더하기 1분의 x 제곱 더하기 1 이런 게 있다라고 쳐보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유형을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원칙은 하나야. 원칙은 하나.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내가 무한대로 집어넣었을 때 무한대로 가고 너도 무한대로 가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탄생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항상 제1원칙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오케이?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의 분모의 최고차 항은 x세제곱이지. 그럼 내가 분모 분자를 모두 x세제곱으로 나누어 준다면 x세제곱분의 x세제곱 x세제곱분의 2x제곱 x세제곱분의 1 분의 x세제곱분의 x 더하기 x세제곱분의 1 여기에 리미트를 씌운 것과 동일하며 그와 동시에 약분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남고 너 이대로 요것도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세제곱분의 1분의 x제곱분의 1 더하기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라면 분모가 한없이 커질 때 우리의 분수값은 0으로 갑니다. 사라져요. 그럼 남아있는 건 1분의 0이야. 우리 1분의 0은 그냥 0으로 표현될 수 있다야. 이런 식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중에서 이렇게 분모의 최고차가 더 크다면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 지금처럼 0으로 가요. 근데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가 동일할 때에는 개수분의 개수를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써있다라 했을 때 내가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의 최고차를 나누겠지. 그럼 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너는 a만 남을 거고 너는 x제곱분의 1이니까 0 됐을 거며 x제곱 나누었을 때 b 남고 너 x분의 2니까 0으로 사라질 거고 x제곱분의 120이니까 역시 0으로 사라지겠지. 결국 남아있는 것은 a분의 b야. 이렇게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동일할 때에는 개수분의 개수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가
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그러면 분모의 차수랑 분모자의 차수가 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더 클 때에는 뭐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근데 이제 요런 상황이었다라고 쳐보자. 이렇게 해볼게요. 제곱이고 세제곱이야. 그러면은 내가 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너 x가 남아서 무한대로 가요. 근데 항상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야. 빼기였을 때는 음의 무한대로 가겠지.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이제 책이나 참고서에는 뭐 분자의 차수가 뭐 크다, 같다, 작다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제1원칙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야. 그리고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우리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동일할 때에는 개수분의 개수로 빠르게 풀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제 볼까요, 이거? 자, 25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원칙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 무한대로 가는 건데, 지금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치환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는요, 내가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 주는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는 그냥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t는 무한대로 가요라고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거고, 이후에 모든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t를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t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됐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좀 비교해볼까? 우리 분모 1차야. 2차인데요? 아니야. 루트 안쪽에 있는 t제곱은 나오면 t니까 1차야. 그러니까 분모는 1차야. 근데 분자도 너 1차지. 차수가 동일하죠. 차수가 동일할 때에는 무엇 본다? 개수만 비교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3이라서 결국은 얼마? 마이너스 2로 빠르게 쳐나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은 일단은 9페이지까지를 해봤고요. 선생님이 조만간 시간 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다음에 얼마? 13페이지까지 하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그 이후에 짝수호 같은 경우 질문이 있을 때에는 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